2021년까지 약 20년간 이렇게 약 30배나 늘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인데요. 하지만 그중 형사처벌을 받은 건 단 1%. 가해자 100명 중 99명이 아무런 처벌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태어난 지 불과 29개월 만에 잔혹하게 살해된 쌍둥이 아들 살인 사건.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10년도 훌쩍 지난 일인데 당시 사건이 너무 끔찍해서 아직도 뉴스에서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처음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것이 지난 2011년 3월 6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119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긴급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네, 119입니다. 거기 애기가 숨을 안 쉬는데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애기가 숨을 안 쉬어요? 네, 지금 빨리 와주세요. 응급해줄 수 있게 연결시켜줄 테니까 잠깐. 아니, 애기가 지금 몸이 상해서 완전히 못 하겠어서. 어떡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 목소리 무척 다급하게 들리시죠? 아기 이야기이고요. 숨을 안 쉬고 몸이 차갑다고 하니까 119 구급대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더니요. 이미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떡해. 네, 숨진 아기, 생후 29개월 된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 민성이었는데요.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아기의 상태가요. 동공이 풀려 있었고요. 호흡이 전혀 없었고 맥박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경찰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유족 상대 조사였거든요. 엄마에게 일단 물어봤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엄마는 전날 아무 문제 없이 잘 놀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깨우려고 가봤더니 늦은 아침인데도 일어나지 않아서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몸을 보니까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차갑고 이래서 바로 119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엄마는 진술을 했고요. 아빠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야기는 자기는 전날 밤 10시 반경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씻고 잘 준비하고 한 자정쯤 잠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8시경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이 둘째 민성이를 전혀 보지도 못했다. 밤사이 이렇게 못 봤다고요? 네. 아이한테 평소에 경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아이의 시신 모습 자체가 네. 누가 봐도 몹시 이상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아이의 사진이거든요. 사진. 아이고. 아니, 이렇게 꼬마가 어떻게 이렇게 멍이 들 수가 있죠? 이게 다 멍자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신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신에 멍으로 가득한 그러한 넘어져서는 이렇게 안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고 당시 아기가 발견됐을 때요. 네.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토한 흔적이 역력했고요. 네. 아기가 29일 9개월인데 옷을 두껍게 이 상태가 발견됐을 당시의 옷이에요. 두껍게 옷을 입고 있었고 양말까지 신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자고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 옷이 두껍게 입은 상태라고요? 그렇죠. 보통 잘 때 잠옷을 입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두 아기를 키워봤지만 아무리 네. 추워도 네. 이불을 덮어주지. 그쵸, 그쵸. 예, 옷은 자기 편하게 네. 잠옷이나 내복을 입히는데 누가 봐도 이 죽음이 폭행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쵸.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들이 토를 한 거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신호잖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아프거나 뭐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부모님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데. 의심이 가죠. 그렇죠. 네. 육안으로 봐도 폭행의 흔적이 역력한데 당시 사망 당시에 상태가 어땠나요? 사망 상태는 이 아이는 소장이 파열되었고요. 갈비뼈가 앞쪽에도 있는 거지만 사실 등 쪽에도 쭉 연결이 네. 돼 있습니다.
등 쪽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고요. 네. 복강 내 혈액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 시체를 검안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저 보이시는 자줏빛 반점이 가슴과 배 쪽에 보이고 몸통, 등 쪽, 그다음에 옆구리, 골반에 이렇게 멍이 골고루 보이시죠? 그 멍이 골고루 많이 보인다고 했고요. 멍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몸몸에 산재돼 있다라는 거고요. 멍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는 시기도 다양했다는 거네요. 네, 뭐 아주 이렇게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멍, 조금 최근의 멍 네. 이런 게 산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걸 의미하죠. 29개월짜리 어린아이를 누군가가 이렇게 어른이나 폭행을 해야 이렇게 멍이 들지 않나요? 너무나 역력한 폭행 흔적이 있다 보니까 경찰은 일단 왜라는 질문은 거의 답이 나온 것 같다는 그쵸. 판단을 했고요. 네. 누가라는 질문에 그쵸. 집중을 했죠. 네. 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으니까 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폭행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경찰이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나 아빠나 모두 우리는 절대로 아기를 폭행한 적이 없고 학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둘 다 진술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아니라 그러면 밤사이에 누가 침입을 한 건가요? 그 가능성 당연히 살펴봐야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경찰도 외부 침입 흔적을 살펴봤어요. 외부에서 혹시 누가 들어온 발자국, 족적이 있는가. 네. 시건 장치를 부수거나 두드리는 한 흔적이 있었던가. 네.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엄마 아빠도 누가 들어와서 아기를 때렸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면 외부도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엄마 아니면 아빠.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 둘 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이든 둘 다가 거짓말이죠. 아, 그럴 수 있죠. 네.